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 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김사랑 씨 모셨는데요. 김사랑 씨는 이렇게 뭐 그쪽 이재명을 캐서 그런지 어제 이 조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지식이 많더라고. 네? 그쪽에서 쓰는 용어도 많이 쓰고 영화에 나오는 단어들 많이 쓰고 그쪽하고 좀 친한 거예요? 대한민국 조폭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무슨 정치인 주변에 이렇게 무슨 조폭 새끼가 이렇게 껴있는 정치인 처음 봤어요. 처음이야, 맞아. 저도 그래요. 박사님도 처음 보셨죠? 처음이야, 이건 뭐. 아니, 나는 무슨 얘 비리를 캐다 보니까 막 조폭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그것도 조폭도 한두 조폭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원 남문파가 등장하고 무슨 뭐 오비파가 등장하고 국제파 등장하고 신양 뭐 오비파가 등장하고 별게 다 등장하더라고. 그 지난번에 그 뭐 5.18 뭐 단체하면서 할 적에 뭐 팔짱 낀 걔는 또 뭐 신양 오비파라면서요. 아니 그다음에 이재명 책상에 다리 올려놓은 조폭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야? 그건 지가 조폭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소 다 하고 난리 쳤잖아요. 조폭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모르죠. 뭐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어쨌든 뭐 조폭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데리고 있는 애. 그것도 뭐 국제파 그 패싸움 할 적에 있었던 애라면서요. 조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 조폭도 패싸움 하는데 지가 왜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형을 그 언도 받았잖아요. 거기서 사는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그럼 반달 아니에요. 반달인지 진건달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한 반달쯤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어른 거린 사람. 그러니까는요. 그걸 국장으로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이 3급이라면서요. 느닷없이 그것도. 행정국장인가 행정실장인가 하여튼 뭐. 그리고 그것도 웃기는 게 애새끼들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팔다가 걸린 애잖아요, 또. 이번에 국장으로 됐네. 예. 그것도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광우병 있잖아요. 광우병으로 지랄 난장을 했었잖아요, 자파 새끼들이.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어디예요? 그 수입육 팔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그때 문 닫고 막 하는 그 시기에 그러면 수입육이 막 풀릴 때가 아니에요. 그때 이 새끼들은 이거 장사를 해먹은 거예요. 이 수입육을 가져다가 이제 뭘 했냐면 한우라고 속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다 걸린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데리고 지금 국장이라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들이냐.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대단하다. 이런 민주당이 이게 어딨어요. 아니 지금 노웅래는 무슨 돈 나왔는데 지금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면서요. 한국은행 띠지 둘러져 있는 거를 그 검찰을 어떻게 조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무슨 뭐 어머니 장례식 때게 무슨 그런 걸로 무슨 부주하고 그 난리래요. 출판 기념식 때인가 한국은행에서 그 부주를 그렇게 해요. 이재명 주변에 어른거리는 조폭은 이재명과 언제부터 결탁이 된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과 조폭의 결탁. 이재명 자체는 그 변방 한마디 족보가 없으니까 그 성남에 있으면서 큰 사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조폭 사건을 변호사 개업하면서부터 많이 맡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저거 하면서 이제 네가 변호사 시절에 했던 사건, 형사 사건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럴까 안 내놨잖아 얘가. 자기가 떳떳하게 뭐 좋은 사건들 했으면 그거 왜 못 내나? 왜 그거를 못 하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우리 수험지검에서 예전에 많이 마주쳤었죠? 이러면서 이랬더니 저 본 적 없는데요? 막 이랬잖아요. 맞아. 그때 수원지검에 검사였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 검사였고 여기 변호사였을 그런 걸 알고 슬쩍 찔른 거구나. 너 조폭 사건 많이 맡았던 사람 아니야? 이거 슬쩍 찔른 거야. 근데 저 본 적 없는데요? 저 형사 사건 맡은 적 없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잖아요. 그래요? 이러면서 그냥 쓱 지나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주잖아요. 얘 어제도 만나자고인가 엊그제도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만나잖아요. 그 범죄자 새끼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 조카도 살인범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카가 야. 그 칼잡이래요. 몇십 방을 찔렀잖아요. 저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그 국제파에서도요. 칼잡이 에이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조카가. 칼잡이 에이스요. 아유, 야, 이거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수십 방을 놓죠. 어휴. 그냥 한 게 아니라 완전 했던 거예요. 어이구. 컸던 거예요. 바로들이 이게 섬찟해. 그러면서 그거를 심심미약. 왜? 아니, 아유, 그 심심미약으로 그거를 지가 변호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진짜 이거. 그러니까 유가족이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고소하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따위로 변호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야. 그런 놈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결탁이 된 거구나. 그럼요. 그런 변호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조폭까지 이제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데 이재명만 조폭을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글로써 내가 적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한 번씩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예. 야, 조폭 공부를 해야 되네. 또.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이재명 교과서는요, 조폭. 내 이거 이제 지난번에 원희룡 씨는 뭐 대장동 1타 강사 했잖아. 우리는 조폭 1타 강사 뭐 이런 거 해야지 돼요. 조폭 1타 강사. 자, 갑니다. 예, 대한민국 조폭 양성소는 정치인. 조폭 양성소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조폭 양성소가 정치야?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조폭을 키우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재명은 그런데. 그러면 조폭 잡는 강력부는 언제 만들어질까? 이러면서 검찰의 이제 조직폭력배 전담 부서가 창설된 것은 1989년이라고 그래요. 네.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인신매매. 그때도 인신매매가 있었나 봐요. 마약,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아주 그냥 미개한 그런 나라였었던 것 같아요. 인신매매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신매매, 마약사범, 택배사범, 이제 조직폭력배를 국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규정해서 이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지검에 민생특수부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민생특수부는 검사 5명, 경찰 15명, 검찰 수사관 이제 24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심재륜 부장이 이제 민생특수부장을 이제 겸임을 했는데 이제 업무에 이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듬해 1990년 5월에 전국 주요 6대 도시에 지방검찰청에 이제 강력부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강력부에다가요. 철저히 조폭만을 전담하는 이제 부서가 생긴 거죠. 이제 이때부터요. 1990년도에. 그러면서 때마침 같은 해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조폭과의 전쟁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1980년대 말은 이제 깡패들의 전성기였고 1987년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에 공을 세웠다고 이제 떠벌리는 깡패들이 이제 실세와 결탁을 해서 이권에 개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엄삼탁은 이제 안기부실 국장급인 대선팀 팀장이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주요 조직의 두목들을 조종을 해서 폭력단체 행사에 경력금도 주고 우익단체를 결성하게 했다고 이제 부산 칠성파 이강한이 구속됐을 때에 자백까지 했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칠성파 이강한의 행사에 당시에 이제 안기부 지역 간부가 참석을 해서 그 금일봉이라면서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5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그 시절 이제 안기부는 폭력배의 이권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호텔, 빠찡코, 뭐 업소 운영을 둘러싸고 조폭들이 시비가 붙으면 안기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지분을 조정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유착이 있었다고 그래요.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하고 하정우 나오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호텔 건물주들은 이제 빠찡코 운영권은 안기부에 있다고 대답할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엄삼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정덕진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홍준표 검사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돼요. 네. 조폭이 이제 근데 가장 들끓었었던 정부가 있어요. 네, 이게 언제냐? 이게 김대중 정부 때라고 그래요. 골프장이나 목욕탕에서도 몸에 문신을 한 호남 조폭들이 정치권 최고 실세를 자기네들이 이제 형님이라고. 형님이라고. DJ를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형님이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자주 이제 목격이 됐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조직폭력배가 성장하는데 정치권이 일조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YS나 DJ는 자유당 시절부터요. 오랜 야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깡패와 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강목 전당대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 그거 있었어요. 전당대회 때 깡패들이 동원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YS는 31년, DJ는 36년 야당 생활을 했다는 거죠. 36년간 이제 그게 일종의 36년간 깡패한테 신세를 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착 관계라고 표현한다기보다 서로 그냥 형님 동생 사이인 거예요. 이거는. 조폭 수사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요. 로비로 인한 이제 보안 수사라고 그래요. 조폭들은 이제 궁지에 몰리면 모략이나 음해로 이제 반격을 가하기도 하고 주로 술집 여자와의 관계, 조폭과의 골프 회동, 피의자 구타 등으로 검사를 이제 올가매려고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화손이 김태촌, 조양은 등 거물 조직들의 이제 공통점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 귀의하는 척 한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걸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목사가 돼요. 실화손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사는 걸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조폭은 이제 실세가 드러나고 이제 다시 쇠고랑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심재른 전 고검장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창설한 이제 강력부 초대 부장을 했었는데 심재른 전 고검장은 서방파의 부두목 김태촌,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 오비파의 두목 이동재를 비롯해 폭력 3대 패밀리를 이제 다 소탕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탕하는 게 되게 무서웠었나 봐요. 뭐를 했었냐면은 이제 아예 권총을 직접 소지하고서 다닐 정도로 무서웠어요. 왜냐면 상대는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김홍일 전 고검장은 1993년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 사건을 홍준표 검사와 수사하면서 이름을 날렸는데 이 사건은 훗날 모래시계의 이제 모티브가 됐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인과 그러니까 조폭을 기른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폭의 배후에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무시무시하다. 그냥 미국도 마피아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마피아 전성시대에는 정치인과 또 결탁이 돼 있고 일본도 야쿠자가 정치인과 결탁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놔두기가 가장 편한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하셨어? 지금 이제 계보가 나오니까. 아, 그래요? 왜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정치는 35%가요. 판검사 출신 애들이에요. 맞아. 예. 그렇잖아요. 맞아, 많아. 예. 근데 조폭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폭은 계보가 다 있어서 다 명단이 올라가 있대요. 네. 얘네들한테 검은 돈을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솔직히 땀만 먹으면 그냥 내 돈이라고 그러면 우리 깨끗하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조폭 새끼는 띠 먹으면은 그냥 쟤 잡아들여. 그러면 그냥 깜빵에 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 얘들은 함부로 정치인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을 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 비자금은 또 어떻게 굴리느냐. 이게 나의 추측인 거예요. 네, 추측이에요. 네. 어떻게 굴리냐. 돈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야, 정치인들이 어디서 얘네들 다 돈을 땡겨가지고 하면 이거 어디로 가나? 뭐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 뭐 스위스로 가나? 뭐 어디로 가나? 우리 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내가 보니까 어떤 기사가 하나가 딱 떴는데 뭐냐면 지난번 얘기를 했죠. 라임에서 3,500억을 끌어다 쓴 게 메트로폴리탄의 김용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300억을 뭘로 뺐었냐면은 필리핀의 마카오 카지노로 인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얘는 그냥 바지 사장이고 이재명의 외곽단체 민노총 간부가 그거에 실세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얘도 처음엔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서 갔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빌려서 가요? 수원 남문파 홍모시기한테 50억을 빌려서 간 거예요. 그 홍모시기가 국제 토토로 돈 번애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비호해주는 조직이 누구예요? 경찰하고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쭉 봤을 적에 도박 자금 이런 거 해가지고 환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조폭한테 맡겨요. 그럼 이자도 발생해주지. 돈의 무슨 흐름을 싹 세탁을 해주잖아요. 환칙이 자체가 세탁이니까는. 얼마나 안전해요. 그리고 도박 자금은 또 이자가 막 빨리빨리 불잖아요. 도박하러 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그 떼먹고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가는 것도 조폭이잖아요. 돈 환수도 잘 되잖아. 그냥 니들한테 몇 프로 줄게. 나머지 우리 줘. 우리 필요할 적마다 니들 가지고 와. 우리 얼마나 잘 돼요. 조폭하고 정치는 그렇게 공생관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이재명.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